자, 이분 얘기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오늘 귀국합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입니다. 이분은 자칭 스스로를 천재 싸움꾼이라고 말할 정도로 논란의 주인공에 항상 서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아마 6시가 좀 못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서부터 벌써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사입니다. 먼저 이 얘기는 박수균 전 청와대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귀국하면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리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예. 그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에서도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의 붕괴, 괴멸 상태에 있었던 당을 이렇게 세운 그 공로, 그리고 그 리더십을 당에서도 발휘해주길 기대하는 분들이 있죠. 당이 분명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로 출마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대선 기간 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24%는 그럼 이른바 보수 정당의 괴멸에 대한 걱정을 가졌던 분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고 건전한 야당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했던 분들이 결집한 그런 현상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정당이 새로 서기 위해선 믿어도 되겠다. 국민이 그 단계, 그 아픔 딛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단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새로운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 확장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괴멸 상태를 어느 정도 추스려 놨다면 이제는 정상화시키면서 야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사람을 키우는데 참 너무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상황.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을 가진다면 마크롱과 같은 정말로 신진 정치인이 그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른바 자유한국당을 지금 그 기반으로 했던 그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 기치 내걸고 좀 참신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당대표 도전을 할 것 같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전 지사를 당대표로 추대해야 된다. 아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추대론과 비토론이 사실 맞서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인데 따져볼 게 있는 게 박정화 전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 전 지사를 빼고 사실은 이렇다 할 인물이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과연. 이 상황에서 친박이 다시 등장할 것이냐? 그게 어렵다면 그럼 누가 대안이 있느냐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또 제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뭐 자유한국당 지금 안에 있는 현실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총선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은 친박 소위 말하는 꼴박들의 이 전횡. 그리고 그 청와대 거수기 노릇 뭐 이런 데서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또 돌아 해가지고 그 단단히 지지율에서 24%까지 받았다고 그게 마치 뭐 굉장히 엄청난 지지를 받은 것처럼 당이 재건됐다고 하면서 지도체제부터 바꿔서 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게 친박의 계산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홍준표 전 지사 말고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밖에서 황교안 총리를 모시니 아니면 뭐 여러 인물이 총리진용을 했던 김병준 후보자를 모시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이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버텨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여기서 바뀌고 변화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말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록 뭐 남의 당이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는 좀 같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인형에서 보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정권도 이제 새 정권이 탄생을 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고 어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당권만 잡고 어떻게 유지만 해가 보자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사실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홍준표 지사도 사실은 표이 많이 결집은 시켰습니다만 대선 때 과정 쭉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퇴보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공백기나 아니면 그 시간을 좀 텀을 좀 두고 국민적인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꼭 옳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홍준표 지사를 기억하시는 단어들이 바로 바퀴벌레하고 낯술입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민낯과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백성무 변호사.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여론조사가 의미심장한 게 있었어요. TK 쪽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에 뒤지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꼬여가고 풀리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텃밭 중에 텃밭이라던 그 TK마저도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가장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가 같이 가동이 돼야 사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면서 발전을 할 텐데, 네. 보수가 완전히 사실 괴멸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홍준표 지사가 신보수주의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 신보수주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보수주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는 뭐 종북 좌파라는 얘기 참 많이 하시죠.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쭉 보면 네. 그냥 반대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 일단 근데 아이러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수행 지지도 85% 정도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립각을 세워야 될 때 정작 저 때 또 발목 잡내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쨌건 제1야당으로 이 당권을 누가 갖느냐에만 지금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부터 탈피를 해야, 그러니까 그게 자유한국당이 됐든 바른정당이 됐든 나중에 그게 또 보수가 또 합쳐서 무언가를 해나가든 간에 변화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점점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최원식 전 의원께서는 여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보수가 예. 상당히 그 냉전 체제나 남북 관계에 의지해서 많이 자기 역할을 규정시켜 왔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난 예. 새로운 체질 변화, 내용 변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결정적으로 파국을 일으킨 게 이번 촛불 시민혁명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 변화에 따른 냉정한 자기 검토, 성찰, 반성이 먼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어떤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24% 사실은 대단한 표죠. 그런데 선거 과정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기존의 틀을 그대로 이용한 선거 방식으로 24%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는 어떤 뭐, 이념 대립 구도, 그쵸, 이념 대립 구도, 그다음에 계속 네거티브 중심, 그다음에 종북 예. 뭐 이런 식으로의 대립각 속에 하는데, 새로운 정책 제시나 어떤 진보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지금 보수들이 상당히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나아가고 있는 게 세계사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거운동을 이끌었으면 표를 적게 받아도 지금은 오히려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더 골깊은 스스로의 반성을 거쳐서 만드시고,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지사는 좀 부적격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이 없더라도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그분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총선도 시간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지 보수가 제자리에 서, 그리고 사실 보수가 제자리를 잡아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경쟁 야당에 계신 국민의당에 계신데도 보수가 좀 제발 좀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은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 드릴게요.
오늘 이제 귀국을 합니다. 홍 전 지사가. 그러면 아까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친박은 홍준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박과 홍준표 전 지사의 싸움이 또다시 시작이 되면 이거야말로 보수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저리를 칠 노릇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죠. 예,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대선 당시에 그 정말 거의 괴멸 상태에 있는 당에서 그 정도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평가받아야 하는데 친박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다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친박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의 상황이 더욱 민망한 것은 뭐냐면은 국민의 눈을 의식하는 어떤 생각은 마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입장에서도. 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국민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이 끝나자마자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른바 세력 싸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아까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하긴 했지만은 저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없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참여정부 만들어낼 때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 기반이 아주 네. 형편없었죠. 근데 자기 소신과 자기 정책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얘기했을 때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해줬고 결국엔 대통령까지 뽑아서 참여정부를 이뤘던 것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초선 의원들 재선까지도. 이건 누구 몫이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한번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어떤 비전을 강력하게 좀 제기하고 그 새로운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역할을 새로 만들어내서 이른바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야당의 역할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국민의 외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다가 나온 김에 대선에 낙선한 다른 전 대선 후보 얘기도 좀 짧게 해보죠. 안철수 전 후보. 예.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예. 당원들, 지지자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만나면서 뭐 사과 인사도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끝까지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계신 지금 것 같습니다. 전국에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예, 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보이지 않는 거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언론 노출은 예. 상가하는 게 맞겠죠. 지금 패배한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일각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좀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부에서는 대선에 이제 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자중하는 거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러십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닌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까지 좀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주장이신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안철수 대표가 대선 패배한 이후로 약간 국내나 이런 데서 떠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떠나는 대선 거는 직후에. 맞는데 정치 포기는 사실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치인으로서는 낙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많은 그런 굴곡 속에서 그렇죠. 여러 차례 사실은 역경을 했거든요. 낙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는 그 자기 신념이 있다면은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은데 조금 여유 있게 지금 그나마 언론 노출 주시고 전국 도시니까 전 낮게 보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좀 외국에 가셔서 좀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가서 이번에 이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예. 하고 있는지를 그런 걸 한번 보고 오셨으면 어때요 이러는데 그런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정치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대선 직후에 그런 조언을 좀 드리지 그러셨어요. 뭐 서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약간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백 변호사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예, 최근 지역을 돌아다니는 행보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저번 대선에서 가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상을 심하게 입은 분이 네. 안철수 대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적폐로 규정한 그런 그 자유한국당에게도 밀렸다라는 게 개인적 역량의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안철수 대표가 향후에 또 이제 대선 도전을 하실 계획이라면 네. 이제 전국을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좀 제시하고 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나온 김에 이분 얘기도 좀 해보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전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은 이달 말에 아마 당대표, 새로운 네, 당대표를 그렇습니다. 뽑는 행사를 열죠. 유승민 전 후보의 당대표 도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제 그저께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이미 네, 다 소개가 됐지만은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이번 당대표에는 출마 안 하시는 걸로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홍준표 전 건의를 지사하고는 하셨. 다른 모습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 그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받은 6.8%가 아주 절묘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지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씨를 말려버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저희가 바른정당이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후보는 그동안 대선 기간 보여줬던 이 보수 개혁이라는 모습을 잘 이끌어낼 자산으로 또 이번 당대표는 저희 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갈 수 있는 젊고 신선한 리더십을 또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 과정이 성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 대표도 전 당분간은 그런 일을 하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또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새로운 리더십은 지금 어떤 분들이 도전할 의사가 있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숫자는 많지 않은데 또 다선 의원들이 여러 분 예. 계시잖아요. 여러 분 예, 계셔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영우 의원, 김세현 총장, 김용태 의원, 이혜은 의원들 이렇게 각각 그다음에 황영철 의원 등등해서 3, 4선의 의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몇 주 좀 지나면 이제 후보군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혹시 김무성 전 대표가 또 도전하시는 건 아닐까요?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아까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두 분이 이제 당의 고문 원로 어른으로서 당을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바람을 차단해주는 이제 병풍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세대별로 선수별로 잘 체계가 갖춰진 모습으로 이제 당을 좀 이끌어갈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시고 보니까 유승민 전 후보는 당권 쪽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김무성 대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김무성 전 대표님도 이번 당권에는 도전 안 하시는 걸로 저 알고 있고요. 다른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말 역할을 그대로 주시는 새로운 걸로. 리더십이 등장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 딸에 대한 사랑이 과도했던 걸까요? 2명의 어머니가 이슈의 중심에 섰는데 그 해명이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